저도 옛날에는 우주선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게 돈이 될까? 마땅한 사실 투자처도 없는데 다만 이번에 스타쉽 발사를 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위성을 보시되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체를 만들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저희가 지식 한 잔 따뜻하게 아니죠, 이제는 뭐 폭염이니까 시원하게 지식 한 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의 경제살롱의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매주 감사를 드려야 될 게 저희 뭐 일단 저희 제작진들부터 지금 뭐 좀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뭐 수십 퍼센트의 손실에서 이제 단 0.01%라도 조금씩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하는 정보도 좀 얻고, 이게 또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지식도 좀 얻어가고 있는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염승환 이사님하고는 저희가 첫 시간부터 여러 섹터, 뭐 화장품이며 AI며 자동차, 뭐 2차 전지까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오늘은 좀 멀리 가볼까 합니다. 어디까지 가볼까요, 저희? 우주로 한번. 우주로 갑니다. 야. 안 그래도 이제 한 1, 2주 됐죠. 네. 스타쉽. 그러니까. 네, 그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초대형 우주선이잖아요. 네, 그게 네. 지구 궤도를 돌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인 거죠, 네, 지금. 뭔가 좀 이제 임팩트 있는 사건이 생겨서 한번 좀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지난 6월 6일에 엑스와 테슬라의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이 지구 궤도 비행과 귀환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시도만인데요. 이 성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3번 정도는 계속 뭐 궤도 분리하다가 막 터지기도 해. 근데 이번에 네 번째 드디어 일단 성공을 했는데, 이게 좀 쉽진 않은 게, 이게 그 크기가, 여기 자료 한번 가져왔는데 옆에 있는 게 누리호예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 저기 쓰고 있었구나. 저 누리호 못 찾고 있었어요. 잠깐만, 누리호도 상당히 근데 이건 정말 초대형 우주선입니다. 너무 커요. 누리호가 저렇게 작아 보이네. 근데 여기에 그 스타쉽에 100명 태울 수가 있고요. 승객을 100명이 들어가고 인공위성 400개 탑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진짜 우주선이에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이 스페이스십 셔틀들이 대충 한 10명 남짓, 네. 뭐 많아봤자 10몇 명 태우고 가는 게 최대치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100명을 태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지금 항상 일론 머스크가 자기 책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싶은 게 최종 목표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이런 이제 우주선 개발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이정표의 첫 발을 저는 좀 내딛었다. 드디어 이 무거운 기체가 이제 지구 상공을 한번 이렇게 네. 궤도 비행하고 이제 내려온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이번에 여기 왼쪽에도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이제 우주선 발사하고 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회용이었죠. 예,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역추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가 분리되고 나서 역추진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재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이게 무겁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이 특히 발사체 시장에 어쨌든 이제 대중화를 좀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발사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인공위성이 여기 결국엔 많이 탑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인공위성 자체도 앞으로 많이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야,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네. 이렇지만 우리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를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좀 공부를 해보는 네. 시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이 우주선이 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궤도에 재진입을 한 다음에 이 발사체를 재사용한다, 이게 사실은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대중화가 되면서 정말 개인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수준까지 일론 머스크가 노리고 있는 게 장기적인 목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스타쉽 착륙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실패를 했어요. 뭐 터지기도 하고 착륙에 실패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이 실험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두 개가 전혀 지분 관계가 없지 않나요? 네, 관계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최대 주주니까 스페이스X에. 근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지분 관계가 있나.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상장이라 엄밀하게 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주요 주주는 이제 일론 머스크나 구글이나 이제 유명한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우리 한국에는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증권 아시죠? 네. 거기서 2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는 알려져 있어요. 네, 과거에 한번 투자를 했었거든요. 야, 이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투자들이.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상장을 할 거라고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주항공 시장에 이 어떻게 보면은 나사를 대신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워낙 좀 크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굳이 둘이 주가가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동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어쨌든 분리돼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 듣고 테슬라에 관심 가지신 분들 일단 관심 잠깐만 좀 침착해. 왜냐하면 두 개는 별도의 회사고 같은 인물이 이끌고 있지만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자 이제 상장의 소식이 뭐 들려오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테슬라랑 관련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이 결국은 지금 나사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나사가 뭐 예를 들어 뭐 챌린저호, 디스커버리호 이런 계속해서 우주체를 발사했다가 사실 사업을 접었잖아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결국 민간에 넘기면서 이 우주 사업이 산업으로 이제 좀 커지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우주로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보잉, 아마존 이게 지금 우주 돈이 되나요? 이게 돈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는 이게 돈이 될 수 없는 산업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주라는 게, 그리고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라는 게 뭐 사실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영리 단체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올드 이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과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 체제 경쟁이었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 많이 상했죠. 네. 이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먼저 발사하다 보니까 발사했죠. 그래서 나사도 그때 창설된 거거든요. 네.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양대 강국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렇죠. 야, 네. 쟤네 발사했어. 야, 그럼 우린 사람을 보내. 네, 야, 그래서- 무조건 착륙시켜. 그래서 달나라까지 어쨌든 갔죠. 가게 네. 된 건데, 근데 지금도 그게 끝난 건 아니에요. 국가 간 경쟁은 이어져요.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중국이 달 탐사선 상어 6호가 달의 뒷면에서 토양과 암석을 이제 가져온 거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인도가 최초로 달의 남극에 아마 작년에 네. 착륙을 했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먼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깜짝 놀랐던 거고, 나사도 이제 이해 질세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달나라에 보내는 건데, 여기 자료도 나와 있죠. 우리 한국도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달의 유인 기지를 건설하고 최종 목표는 일론 머스크랑 똑같아요. 화성에 진출하는 거. 달을 이제 기반 삼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타쉽도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네. 될 거고, 그래서 노키아가 여기에다 뭐 통신 장비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뭐 여기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 인도, 뭐 미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달 탐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달에 이제 가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돈 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돈보다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서로 간의 국가 간 경쟁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올드 스페이스가 그대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뉴 스페이스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뉴 스페이스 이제 가기 전에 우주 산업과 또 방산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을 때 초기에 이제 그 러시아군의 동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통신망이 다 끊어지니까.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SNS 친 거 되게 유명했죠. 맞죠. 나 좀 도와달라.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흔쾌히 도와줬죠. 스타링크를 보냈죠. 예.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군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고, 네. 반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정말 군사 목적으로 되게 유용하겠구나. 이게 좀 나왔고, 실제 여기도 자료에도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활용하는 이 장면이고 중간에 보시면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한 거 다 찍히거든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군의 이게 군사 배치 파악입니다. 왼쪽이. 와. 러시아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이제 탱크들 못 들어오게 여기다 이제 경계 치고 있거든요. 네. 탱크도 이제 못 들어 벽 같은 거 쌓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러시아군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도 이게 좀 필요한 거고. 근데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결국엔 민간 주도에서 아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70년대까지는 나사 이런 이제 국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하면서 네. 이기기 위해서 사실 달 날아간 것도 아폴론 프로젝트도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련보다 위대하다. 그렇죠. 사실 이거 그렇죠. 보여주기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공을 하고 소련이 몰락하니까 사실 그 후로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달 날아간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굳이. 한참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건 테슬라가 아니죠. 네, 맞아요. 스페이스X죠. 예. 이제 화성에 가고 싶어서 그걸 먼저 만들었고 여러 번의 발사 실패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면서 나사의 지원을 받게 되죠. 네. 그 돈을 확보하고 그 돈 가지고 또 그거 성공하면서 이제 테슬라까지도 같이 잘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2010년도의 흐름은 나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아. 이 두 사람.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제프 머스크. 베이조스도 자기 아마존 지분 팔아가지고 블루 오리진에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참 미국 사람들의 지금 이게 야망이 정말 큰 것 같긴 한 게 우주에서 뭔가 결판을 한번 내보겠다. 아. 마치 미소 경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오버랩이 되는데 결국 스페이스 X냐 블루 오리진이냐의 싸움인데 지금은 스페이스 X가 당연히 앞서가고 있죠. 네. 먼저 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지만 근데 이 시장이 이거랑 비슷한 시장은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두 사람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목적이에요. 아. 그죠? 돈 벌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사실 네. 포장은 어떤 인류의 뭐 새로운 국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뭐 하나의 옵션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게 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발사체도 만들고 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발사체 만들어서 위성 띄우고 위성으로 인터넷 해가지고 돈 벌고 네. 구독 경제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 두 사람의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돈 냄새 잘 맞는 이 두 사람이 여기 뛰어들었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거죠. 예. 이 경제 규모, 이 우주 경제 규모는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이게 될까요? 되게 좀 다른 게요. 네.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2040년에 1.1조 달러. 1.1조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인데 네. 이건 작은 거예요. 자, 그 작죠. 제가 자, 봤을 때 예. 경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니다. 27조 달러. 27조 달러. 27조 달러면 이제 경이 넘죠. 한 4경 정도. 한국개발연구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27조 달러라고. 아, 저 경기 나겠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2040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커질 건 좀 분명한 좀 시장은 맞다. 아.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한화로 1,000조 이상의 규모가 될 거는 사실 뭐 그래 보이고. 그것도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네, 사실. 네, 네. 우리나라 예산의 한 절반 정도나 되는 규모니까. 그렇죠. 예. 야, 그런 시장을 우리가 지금 미리 해두면 이거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네. 예? 저희가 오늘 한번 좀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참 대단한 거는 이 시장이 저는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끼는 건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고 지금은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 인도, 뭐 일본, 중국,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게 달 뒤편 같잖아요. 이게 대단한 게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 주기가 같아가지고 달 뒷면을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천문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근데 그 뒤로 가면 위험한 게 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사체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대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착륙시켜서 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국까지 껴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 경쟁이 생겼기 때문에 네, 시장 맞아요.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강한 시장이 네.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젠 저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갈리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아, 공상과학 소설 너무 쓰면 안 되고 네네네. 현실적인 거를 결합을 해요. 우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우주하면 우주 여행을 먼저 꿈꾸죠. 그렇죠. 화성 가는 거.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그건 매력이 없어요. 그래 어디 아직은- 투어 어디 네. 뭐 그런 데 넣으면 안 돼요? 아니 박재민 씨도 돈 있다고 당장 가시겠어요? 저 안 가죠. 얼마나 비싼데 또 비싸죠. 비싸기도 하지만 네네.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불확실성이 아직은 크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인공위성 같은 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건 스타링크 인공위성 네네네. 띄우잖아요. 발사체랑.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나 발사체 산업 이쪽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쪽 잘못 투자하면 힘드냐면 이게 좀 굉장히 좀 아픈 건데 네.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혹시 버진 갤럭틱, 아시죠? 그 영국의 개짜 그분이 맞아요. 이분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만들어서 우주여행 이분의 목적은 우주여행이에요. 여행했죠. 예. 근데 한참 21년도에 그때 한참 이제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그때는 이제 다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버진 갤럭틱 주가도 야 당장 우주여행 갈 것 같다. 저때 난리가 갑자기 아니에요. 열풍이었어요. 예. 그래서 기억나요. 주가가 여기 44달러 보이시죠? 네. 고점이. 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0.74달러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위기예요. 버진 갤럭틱이요? 예. 그 정도예요? 예, 아마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이 가격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상장 폐지 위기까지 좀 갈 정도로 지금 주가가 아니 이게 44달러가 1달러도 안 돼요 지금 주가가. 불과 야. 지금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꿈에 베팅했다가 꿈과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아무리 우주가 좋아도 그 안에서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고 44달러가 비정상적. 그때 너무 좀 비정상적. 당장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우주여행 못 가잖아요. 네. 지금 몇 년 후에도 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죠. 2030년은 지나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모 대한민국의 연예인이 그 프로젝트로 이게 우주 여행 가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다가 그게 전면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오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기술력으로도 물론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성공은 했지만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100명 태우고 네. 간다. 그러니까 막상 100명 태웠을 때 진짜 안전하다는 보장할 수도 없고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은 꼭 이거를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네. 현실과 정말 우리가 상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죠 네. 언젠간. 근데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당장은 아니. 근데 네. 인공위성은 누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요걸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렇구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기업들도 너무 많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사체, 위성 혹은 뭐 겉을 감싼 어떤 뭐 외장재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우주 위성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전자 장비 부품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그럼 몇 개 가이드라인 주시죠.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주 산업을 분석을 해보면 제일 우주 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요. 네. 3,840억 달러인데 그 중에 73%가 위성 산업이에요. 역시 위성이 제일 커요. 네. 그래서 그 위성 안에 발사 서비스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성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성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에서 뭔가 이제 그 전파 같은 걸 발사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지구에서 뭐 관측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뭐 정찰을 하거나 통신 위성을 깔아서 통신을 이용하고 이런 서비스가 한 29% 되고 그런 걸 지상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상 장비가 38. 근데 상대적으로 위성 제조랑 발사 서비스는 4% 2%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위성 제조랑 발사 서비스 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죠. 예, 뭐 스페이스X도 지금 발사 서비스 하는 업체도 극소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쨌든 지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오. 규모는 작지만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저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위성을 만들고 네. 발사하는 쪽. 그래서 저는 위성을 보시되 그 안에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네. 그리고 발사체를 만들고 그걸 서비스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겠지만 네. 그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는 게 네.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이러한 시류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도 발빠르게 대한민국판
나사죠. 우주항공청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주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달 탐사선을 시작으로 화성의 태극기까지 꼽겠다. 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도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단합니다. 뭐 KF-21처럼 이제는 뭐 5세대 전투기도 만들고 이 우주 항공 쪽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위성도 보내고 네. 그렇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지금 1%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점유율 1%? 네, 아직은. 아, 그래도 있긴 있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존재감은 거의 없죠 아직.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래서 발표했죠. 우주 항공 5대 강국 되겠다. 5대 강국. 그래서 앞으로 10%까지 점유율 높여보겠다. 야,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지금 네. 미국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유럽 있죠, 러시아도 인도도 있고. 정말 네. 강국이잖아요. 우주 쪽에.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그만큼 후발주자군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 10%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주 탐사도 확대하고 32년까지 일단 달에 가는 게 일단 목표고 그다음에 우주 수송도 하겠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그 차세대 발사체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 누리호가 이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순항을 할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우주 산업을 또 하기 위해선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국내를 또 많이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목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5가지 미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향후에 10% 기업 수가 지금 700개 정도 되는데 향후에 2,000개까지 늘리겠다. 여기 일자리가 2만 명이거든요. 오. 근데 앞으로 50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일자리까지 한번 창출을 해보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로 일단 이제 한국의 도전은 일단 이제 정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우리가 이 정부 정책적인 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진짜 이공계 자원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공계 자원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 쪽 한번 팔려면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또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봐야죠. 이제 또 돌직구 시간이 왔습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밸류 체인 좀 알려주세요. 얘기할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우주 산업을 또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 시장이 좀 될까? 저도 옛날에는 우주 산업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돈이 될까? 시장적인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물론 되면 좋겠지만 네. 시장에 봤을 때는 이거 쉽지 않죠. 사실 돈 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도 비상장이고 비상장이고. 그러니까 마땅한 사실 투자처도 없는데 다만 이번에 스타쉽 발사를 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뭔 얘기했죠. 재사용 발사체. 그렇죠.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우주 산업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팔콘 9인데 스페이스X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 발사한 다음에 분리되잖아요. 네. 분리돼서 이 발사체가 한 번 돌아서 역추진해 가지고 일단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목적 달성하고 얘는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한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엔 버렸어요. 버렸죠. 그래서 여기 옆에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아폴로 옛날에 달에 이제 보낼 때 당시에 우주인들 달로 보낸 세턴 5 로켓이 한 번 발사할 때 5천억이에요. 와, 그 당시 돈으로 5천억이면 지금 몇 조 정도 하겠죠? 아폴로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예요. 지금 몇 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폐기가 비쌌어요. 근데 스페이스X의 펠컨 9의 발사 비용이 회당 871억. 2020년대. 네. 그리고 우주로 1kg의 화물 운송할 때 네. 얼마가 드냐면 2천만 원 든대요. 와. 네, 싸진 않지만 네. 근데 챌린저 기억나세요? 챌린저. 그렇죠. 네. 이게 우주왕복선에 태워서 1kg 보내면 9천만 원 들어가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펠컨 9은 400만 원. 챌린저가 여러분 80년대입니다. 그때 화폐 기준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이게 400만 원이니까 너무나 싼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로 진입하는 비용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 지금 실제 일론 머스크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네. 요게 보면 로켓 런치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로켓 발사 비용인데 2016년에 나온 아틀란스 V가 1kg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비용입니다. 14,100달러예요. 근데 2015년에 나온 그 전에 나온 팔콘 9이 더 싸요. 4,700. 와.
근데 2020년에 이제 재사용 가능한 팔콘 9은 1,800. 심지어 이번에 스타쉽은 $20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결국엔 수천 개의 위성을 싸게 쏴버릴 수가 있어요. 위성 시장이 대중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여러분 예전에 비용을. 혹시 예. 이사님 기억나시나요? 90년대에 이 모토로라 예. 핸드폰 이동식 네, 전화기 맞아. 그거 한 대 그 당시에 막 100만 원 넘었었거든요. 엄청 비쌌죠. 그 당시 여러분 90년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이제는 여러분 뭐 몇만 원도 저가는 뭐 2, 핸드폰 30만 원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 시대가 됐잖아요. 보편화됐잖아요. 맞아요. 자동차도 예전에는 사치품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 생활용품으로 저희가 인식할 만큼 맞아요. 대중화가 된 것처럼 우주 여행도 어쩌면 우리 생전에 네. 엄마 우주 여행 한번 가볼래? 아유 그럴 그래. 수도 그러면 있어요. 하나투어에서 네. 한번 해줘. 모두투어에서 한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갈 수도 있는. 그럴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같이 왜냐면 가시겠어요? 아직은 무서워요. 무서운데 근데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엔 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사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소련 시대 소유주 네, 여기서부터 비쌌다가 사실 스페이스X도 처음엔 비쌌어요. 여기 팔콘 1이 요 정도 비용이었거든요. 아 비쌌어요. 팔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스타쉽이 여기예요. 야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이. 여러분 혹시 저 밑에 크기 보이세요? 크기 발사체 맞아요. 크기? 스타쉽. 크기가 훨씬 커졌는데 비용은 요 세턴 5보다 훨씬 싼 거죠. 와 세턴 5 크기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야. 줄어들었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X 발사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스타쉽이거든요. 아 굉장히 크죠. 여기에는 이제 120명까지 또 탑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주 밸류체인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인공위성 발사대 발사체 탑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위성 신호 같은 거 받는 산업들 또 거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 발사하는 거. 이 오른쪽이 이제 인공위성들이죠. 위쪽에 이제 통신위성이 있고 밑에 기지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밸류체인인데. 아 저렇게.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기업들은 요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밸류체인.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발사체 한국항공우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조립하는 회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체계 종합하는 이제 이걸 모든 걸 이제 토탈해서 관리했던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그렇죠. 네. 요즘 또 굉장히 뜨겁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위성 네. 만드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진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부품 회사들도 여기 담겨 있고 밑에 이제 안테나 있잖아요. 네네네. 지상에서 요거 인텔리안테크나 하나시스템이 하고 있고 네. 또 지상국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요건 미국 기업이지만 발사체는 사실 미국이 많죠. 그렇죠. 뭐 스페이스X나 블루오진.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이제 상장을 하려는 회사가 이노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아직 비상장인데 네. 아마 조만간 상장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이제 발사체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는데 스타링크의 초고속 아마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계속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텐데 이거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밸류체인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시대를 살 것 같은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저는 공부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면서도 맞아요. 참 상상도 좀 해보고 그런 재미가 있는 분야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께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 그리고 한마디로 좀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신다면요. 결국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시대가 왔으니까 민간 시대다, 이제 그렇죠. 결국엔 이거는 트렌드상으로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네. 또 2030년에 6G가 나올 거예요. 지금 5G 쓰지만 네. 그건 위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는 사실 삼성도 투자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6G 쪽은. 계속 그래서 있었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만약에 내가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이나 영국의 원앱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세 개의 회사의 활동 동향은 꼭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또 상장을 하는지 네. 안 하는지도 보고. 네,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갖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진 갤럭틱 주가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기열을요 너무 10년으로 보면 안 돼요. 적어도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네. 좀 가시성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우주여행 언젠가 하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할 텐데 10년 안에 할 수 있을지 누구도 답을 못해요.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자. 네. 그거를 꼭 이 우주항공 투자하실 땐 네.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시장이 이제 열리는 초입 국면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하셔서 네. 많은 기회를 한번 엿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동안 했던 방송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상도 되고 뭔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 갈 수 있는 날도 네.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상상만으로 참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고 올해 말에는 우리의 자산 가치가 우주까지 치솟을 수 네.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